자, 지금부터 프로이트라는 아주 복잡한 마음속을 한번 탐험해 볼 건데요. 마치 한 편의 탐정 이야기처럼 말이죠. 우리가 탐정이 돼서 그의 생각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사실 심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한 의사가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의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숨겨진 세계에 있다는 거였죠. 자, 그럼 프로이트라는 이 위대한 탐정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마주한 사건 파일은요, 바로 당시 의사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미스터리, 히스테리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팔이 마비되거나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의사들은 아무런 신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미스터리하죠? 이게 바로 프로이트와 그의 동료들이 마주했던 불가사의한 질병,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는 아주 명쾌한 4단계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먼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마음이 그걸 그냥 무의식 속으로 꾹 눌러서 억압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기억에 붙어있던 강력한 감정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엉뚱하게도 원인 모를 신체적인 증상으로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전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탐정 누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곧 환자들의 특별한 기억을 넘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신비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밤 꾸는 꿈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생각이 정말 폭발적으로 진화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1895년에 히스테리 연구를 발표하고 나서 딱 5년 만이에요. 1900년에 정신분석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책, 바로 꿈의 해석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지적인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주 개인적인 사건 때문이었어요. 189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프로이트는 엄청난 슬픔과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단서로 삼았던 게 바로 자기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자기 분석의 끝에서 그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바로 이 말입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다. 다시 말해서 꿈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이상하고 기묘한 꿈의 언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암호화 기술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암호 기술은 바로 압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생각, 기억, 감정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냥 꾹 눌러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 좀 무서운 직장 상사, 그리고 뉴스에서 본 권위적인 정치인. 이 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전부 합쳐져서 꿈에서는 그냥 위압적인 경찰관 한 명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신기하죠? 두 번째 기술은 전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감정의 관역을 슬쩍 바꾸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한테 엄청 화가 났는데 꿈에서 대놓고 그 상사한테 화를 내는 건 뭐랄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대신 만만한 강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감정의 대상을 덜 위협적인 걸로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꿈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위장을 하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엄격한 검열관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금지된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슬쩍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이 검열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의 단서가 꿈속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 있잖아요. 갑자기 친구 이름을 까먹는다거나 엉뚱한 단어를 내뱉는 말실수. 심지어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농담 속에도 억압된 진심이 숨어 있다고 본 거죠. 자, 이제 이 탐정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생각, 아니 어쩌면 심리학의 역사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처음에 프로이트는요, 환자들이 털어놓는 어린 시절의 그 충격적인 기억들이 전부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분석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 정말 엄청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만약에 이 기억들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어떡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생각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고 봤던 기존의 유혹설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설을 세우죠. 그건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환상이 문제의 진짜 근원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통의 원인이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마 인정하기 싫어서 저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놨던 우리 자신의 욕망,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벌써 1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요. 프로이트의 이런 발견들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여전히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방어기제라는 개념이에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는 억압, 불편한 현실을 그냥 없는 셈 치는 부정, 심지어 내가 화가 났으면서 네가 화냈잖아 하고 상대방 탓을 하는 투사까지.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이런 방어 기제들을 무의식적으로 쓰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자아는 제 집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라는 존재가 사실 내 마음 전체의 주인이 아니라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탐정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여러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히 나의 의지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엿본 이 무의식의 세계를 떠올려 보면 아마 그 답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